국민의힘은 수준 낮은 음해 정치 그만하십시오. 제가 남에 당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 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옵티머스와 관련한 어떤 회사가 이낙연 대표님께 복합기를 공여해 세액료 수십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문서와 모 변호사를 통해 재계 특정 물류단지 관련 청탁을 한 결과 패스트트랙으로 9월 안에 인허가가 나니 사업이 1,600여억 원으로 사기 금액을 보존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사기범 작성의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표님과 저를 옵티머스 사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 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며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습니까? 되려 연루설을 주장하는 측의 악의적 정치 예매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물류단지인 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4월에 신청하였으니 9월 내인가는커녕 이미 10월 중순이 되도록 초기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광주시와의 협의난항으로 인허가는 요원함으로 죄를 언급한 문서 내용도 허구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들의 사람과 국가기관을 속이며 수천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범이라는 점에 내용 자체로 보아도 결코 특혜나 진실이 아님은 명백한데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이나 사기꾼의 거짓말에 기초하여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공세 근거 문서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보수 언론의 음해적 부풀리기 보도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공세에 악용하는 것을 볼 때 일부 정치 검찰과 악의적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3자의 합작 결과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부당한 정치 공세나 발목 잡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모래알이 아니라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보고 듣고 토론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체여서 단 한 점의 폭력이나 피해 없이 국민의힘 정권을 소환할 만큼 진화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맞춰 상식 밖의 음해성 정치 공세를 펴는 구시대적 행태는 깨어 행동하는 주권자를 선동에 휘둘리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바보짓입니다. 스스로 표방하는 국민정당답게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합리적인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3회 경기도민이 날 기념식 뉴스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뛰어들어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조한 경찰, 경기상인 일병을 조직해 전통시장 자율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간 상인 등 각 분야에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8명의 경기도민이 제3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민상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제3회 도민의 날 기념식과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과의 정책대화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 캠퍼스 야외 무대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민이 날은 경기 1000년을 기념해 2018년 처음 제정됐다. 경기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 지역을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고려사 지리지 기록에 따라 1018년을 뜻하는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2017년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도민의 날 기념식은 2018년 제1회 행사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2019년 제2회 도민의 날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문화 공연, 체험 행사 등 부대 행사를 제외하고 30명 내외만 초청해 기념식만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8개 분야, 법질서 확립,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통일안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선정해 경기도민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수상자들 중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대 중랑천 금리에서 떠내려가는 8살 아동을
직접 구조에 많은 도민에게 귀감이 된 의정부 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고진영 경사도 포함됐다. 그는 부친이 지난 2009년 파주 제일호에서 피곤한 부하 직원들을 대신해 주말 과속 차량 단속을 하다 순직한 고 구성덕 경감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이충헌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이 선정됐다. 이 회장은 도내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 지역화폐 사용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 상인 의병을 출병, 방역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매출 증대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법질서 확립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센터에서 근무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노력한 김영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경위, 농어촌 발전 분야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유치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한 김호연 경기 남부수협 백뮤리 어촌개장 환경보전 분야의 불법 하천 정비를 적극 추진해 28개 업소 192개 시설물을 적발한 강병호 광주시청 기간제 근로자 문화예술 분야의 제5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 체육진흥 분야의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기여한 이성금 수원시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통일안보 분야의 청소년 통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한 장영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이 선정됐다. 이어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다라는 내용의 도민 헌장 낭독이 진행된다. 낭독을 맡게 될 도민 대표로는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뮤지컬 홍보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송진수 씨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현 씨가 선정됐다. 기념식이 끝나면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중 도민과 정책대화가 진행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단체 대표, 사전 신청한 일반 도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실시간 접속한 일반 도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과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과의 대화에 실시간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2020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수기, 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경기도 공론화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216명이 지난 9월 26일에서 27일 비대면 온라인 수기 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 연령, 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도민 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 발표, 분임 토의, 질의응답 등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 마련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수기 과정을 거친 후 뚜렷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 데 이어 3차 최종 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3가지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했다. 방안별로 살펴보면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으며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동의가 높아졌으며 이중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는 기존의 재산세, 환경세, 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 소유, 탄소 배출량, 개인 소득에 대해 신규 과세하고 그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 마련 방안이다. 한편 도민참여단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 질의응답 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 토지세 균등과세 시 소유자의 부담 가중 및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 우려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어 도민참여단은 정책 실행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 정보 신뢰도를 높일 것,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도민참여단의 89%는 이번 공론화 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재택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도 9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수기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론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변화는 숙고하고 이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의 결정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3명 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 탄소세, 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짜 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민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변화 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 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 앤 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정책 및 공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실시했다.